선진국 그룹 OECD의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요? 우선 경제부처 실무단을 수집하러 가세요. 저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혼란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추기만 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큰 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올인한 겁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라우로 부도입니다. 세종물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부학으로 또 부도 신청했습니다.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비공개 대책팀이 있었다라는 한 줄의 기사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걸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남은 시간 단 일주일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고요. 저는 그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연 역을 맡았습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정말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를 사실 지나온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IMF 실제 그 외환위기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이 현재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반드시 잘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시연이라는 인물은 사실 원칙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국가부도의 위기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끝까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인물인데요. 저는 이 한시연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한 신념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고통스러운 시기에 한시연과 같은 인물이 좀 더 많았으면 과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인물을 통해서 현재에 대해서도 좀 많은 것들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감대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 가장 크게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좀 저에게는 너무 생경하고 낯선 뭐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이 많죠.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고 또 당시에 그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연기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많은 공부와 준비가 좀 필요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뱅상카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뱅상카셀의 연기나 뭐 그분의 외적인 모습에 매료가 됐듯이 저 역시도 그랬는데 IMF 총재의 어떤 그 임팩트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중보다도 어떤 강렬함 같은 거에 뱅상카셀이 너무나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 연기할 때는 아마 그도 그랬을 거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화에 맞는 긴장감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국제적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고 잘 해내는 그런 배우가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또 어떤 낯선 긴장감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상호 간의 그런 긴장감을 영화적으로 오히려 영화적인 시너지로 좀 상승시킨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가장 저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IMF를 겪게 됐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겪고 지나간 것들, 그렇지만 전혀 예고 없이 폭풍처럼 닥쳤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로 보자면 허준호 선배님이 연기를 하셨던 갑수 역할에 개인적으로는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영화 최초로 IMF를 소재로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MF라는 어떤 거대한 위기의 폭풍 속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때 나는 이런 선택을 했었지, 그때 나는 이런 것들을 겪어냈었지, 이런 공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겪은 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당시의 어떤 공감대와 또 그 당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나는 또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MF를 체감하지 않은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 외환위기, IMF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IMF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현대사잖아요. 그런 어떤 호기심, 궁금증 같은 것들을 좀 유발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한시연이라는 인물은 여성이어도 남성이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 약자를 위해서 맞서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메인 인물들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 캐릭터가 여성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성을 어필하거나 여성임에도 이런 것들을 해낸 사람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한 인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임을 부각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이고요. 그 당시에 위기를 막기 위해서 뛰는 사람, 그리고 위기에 베팅하는 인물, 그리고 위기 안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위기에 베팅하는 윤정학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우선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고요. 저 역시 IMF에 대한 아주 짧은 기억을 가진 그 당시에 12살이었거든요. 사람으로서 지금 배우가 되어서 그 당시를 복귀하면서 어떠한 감각들을 되살리고 이 감각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즐겁게 흔쾌히 작업한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그 당시를 그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던 뉴스 화면들,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대화에 대한 어떤 기억들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화 안에서 그런 장면들, 어떤 뉴스 보도 장면들이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그 당시의 기억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윤정학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모호한 특성이 있거든요.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자 같은 면모를 보이지만 또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치우치지 않게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작업이었고 이 선배님들과 한 영화 안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제 긴장감을 굉장히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작품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국가적인 사건이 이 다양한 인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고 이것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고 보시면 재밌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모든 관객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이 경제, 사회, 돈이 만들어내는 이 세계 그 가치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결핍되고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보셔도 될 만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시나리오를 받았고요. 요새 흔치 않은 되게 새로운 소재의 시나리오였고 또 제가 IMF를 겪었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꼭 하고 싶었던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기획 단계부터 지금 개봉 시기에 그 경제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영화도 아니고요. 97년은 경제 위기에 대한 영화이고요. 이게 현재랑 맞물리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건 1997년에는 진짜 예고 없이 경제 재난이 닥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고 훌륭한 배우분들이고 꼭 한 번씩 작업해 보고 싶은 배우분들인데 저는 운 좋게 한꺼번에 다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현장에서도 되게 감탄하면서 저도 관객 입장에서 즐기면서 연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대사량이 많고요. 대사 호흡도 길고요. 그다음에 흔히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경제 용어나 영문 대사도 길었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들의 대사 호흡을 뺏지 않고 연출하는데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연출적인 면이나 카메라 워킹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긴 호흡으로 연기할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협상장 안에서 여러 사람의 여러 배우들의 아주 딥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그 부분에서 되게 숨막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의 이야기지만 97년의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 삶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IMF 잊혀져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뇌어 볼 수 있는 1997년의 IMF 사태를 되뇌어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97년과는 다를 것 같고요.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리고 제 한시영 같은 인물들이 저는 현대사회에 더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배역이었고요. IMF 총재 역할이 되게 중요한 배역이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제작사 측에서 뱅상카셀 에이전시 통해서 시나리오를 전달했고요. 되게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할 수 있게 출연하셨고 저희 영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위기 그다음에 IMF 한국의 IMF의 특수성이 있는 영화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위기를 알리려고 했었고 누군가는 위기에 베팅을 하려고 했었고 누군가는 그 위기에서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저는 그 사람들 치열하게 긴박했던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감과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개인을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다만 그 IMF 당시 시대 상황, 그 다음에 협상까지 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저희가 그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 인물들은 다 그 창작된 인물들이고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주인공인 시험과 대립되는 대척점에 있는 지점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대척되는 인물들이 있을 뿐이지 특별히 특정 인물을 비판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판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야. How much do you need?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